recording, everything recording. 4K 24. So, shall we start? You ready? Oh yes. 그러면은 7월 2일 Tangent Alert 팟캐스트를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네. 또 저는 매번 그렇듯이 장비가 살짝 바뀌었는데 오늘 뭐 별 탈 없이 녹음이 잘 됐으면 좋겠고 오늘은 조금 새로운 걸 준비를 해봤어요. 뭘 준비를 했냐면은 짠. 오. 뭐야? 아까 살짝 네. 보긴 했는데 뭐예요? 발표가 있네요. 이렇게 하면 되나? 잘 보이나요? 네, 정확하게 Say Hello to iPhones라고 보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것을 해볼 거냐 하면은 제가 최근에 좀 관심이 생기게 된 분야가 있는데 제가 마지막 이제 방금 끝낸 학기에 들었던 수업 중에 필수가 아니었던 수업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이제 필수를 채우느라 되게 바빴는데 1학점이 남은 거예요. 그 1학점을 뭘로 채울지 고민을 하다가 시를 번역하는 수업을 들었거든요. 네. 시를 네, 포함? 포음을 한, 영, 영한 이렇게 번역을 하는 수업을 들었는데 저는 이제 영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니까 좀 저한테 잘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냥 패논패 수업이었거든요. 그냥 패스 논패스 막 학점 나오는 수업 아니고 했는데 들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좀 적성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분야를 조금 더 뭐 공부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분야에서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항상 관심 있게 보던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아이폰이 나오면은 그 아이폰의 슬로건이 사람들이 크게 관심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슬로건을 매번 되게 열심히 만들고 한국어로도 매번 거의 열심히 번역을 하려고 느낌을 살리려고 하더라고요. 애플은 이런 걸 되게 신경 쓰는 회사 중에 하나고 분명히 이런 거를 이름을 담당해서 막 써보고 고치고 첨삭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저도 비슷한 것에 관심 있는 뭔데요? 거 있어요. 그 영화 제목을 항상 보통은 미국 영화 같은 거 미국에 조금 더 빨리 나오고 나중에 한국에 이제 오잖아요. 그거 제목을 어떻게 번역하는지 저는 항상 맞아요. 뭐 유심히 본다고 해야 맞아요. 되나? 그래서 진짜 저거 번역 별로다. 저거 왜 저렇게 했는지 알겠다. 오히려 막 한국말로 번역된 게 더 좋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저도 좀 그 원래 오리지널의 의미를 살리면서 물론 이제 언어의 그 한계가 있으니까 그대로 살리지 못하지만 느낌을 어떻게 돌려서 살리냐 맞아요. 뭐 이런 걸 저도 진짜 좋아해요. 진짜 말장난이라던가 아니면 뭐 cultural reference라던가 맞아요. 막 한국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미국 사람, 맞아요. 막 미국 특히 네. 막 동부에서 어렸을 때 자란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코드, 막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많은 분야에 걸쳐 있지만 오늘은 지금까지 나왔던 아이폰들의 그런 슬로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때 당시에 그 아이폰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애플에서 출시가 됐는지 슬로건들을 통해서 뭐 스펙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 당시 배경들 이제 저랑 하정 잘 알고 있겠지만 최대한 그 슬로건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잠깐 얘기한 적도 있긴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 이벤트 맞아요. 화면에 나와 있는 거 맞아요. 그때는 warp 아이폰 speed이었나? 뭐. peak performance, 뭐 네, spring peak loaded, performance. it's about 네. time, 뭐 이런 것들이 맞아요. 애플이 이렇게 말장난하는 걸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걸 또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을 할까 이런 말장난이 진짜 번역하기 어려운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거기서 좀 영감을 받은 것도 있고 그것도 기회가 되면은 한번 이렇게 아이폰 시리즈처럼 몰아서 아니면 뭐 좋습니다. 맥도 다 슬로건이 하나씩 다 있고 뭐 그냥 액세서리 같은 거 에어팟이나 뭐 에어태그 이런 애들도 다 그 슬로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오늘 이거가 잘 풀리면은 뭐 그런 시리즈 2, 시리즈 3처럼 뭐 그런 제품들도 한 번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좋습니다. 자, 슬라이드에 Say Hello to iPhones라고 돼 있는데 이 제목을 제가 어떻게 짓게 되었냐면은 가장 첫 번째 아이폰 이때는 아이폰 1 뭐 이것도 아니었죠. 앞으로 막 더 아이폰이 나올지 그냥 아닐지 아이폰. 그냥 아이폰 이렇게 나왔을 때 정말 아이폰을 상징하는 아이폰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를 상징하는 이 문구가 Say Hello to iPhone. 그리고 앞으로도 쭉 나오겠지만 이 마침표를 제가 이 아이패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이폰 와. 뭐 뉴스 같은 거를 보시면은 막 그때 아이폰 막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이런 영상들도 남아 있을 거예요. 되게 유명한 브이로거인가
KC 나이스탯이 그 아이폰 받으려고 줄 서서 기다려서 그 동네에서 첫 번째인지 아니면 미국에서 첫 번째인지 그 아이폰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거의 앞에서 막 텐트 치고 줄 서서 막 밥 맞아요, 먹고 막 맞아요. 경찰들이랑 막 수다 떨고 막 이러면서 장난 아니죠 그때. 저도 이 폰 나왔을 때 너무 잘 기억하고 2G, 3G 그러니까 이게 아이폰 첫 번째가 아이폰 2G만 되는 폰으로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3G였고 세 번째가 3GS. 그래서 마침 그냥 우연히 그게 맞아가지고 네 번째 나온 게 뭐 아이폰 4가 되고 뭐 그러긴 했었는데 제가 3G부터 이게 똑같거든요 디자인이랑. 근데 그때 느낌이 아직도 저는 너무 중학생이었는데 친구가 있어가지고 만져볼 수 있었는데 아직도 너무 잘 기억해요. 그때 제가 제 손에 그걸 만져봤을 때 첫 아이폰을 만졌을 때요. 제일 감동받았던 게 일단 터치가 너무 잘 되는 맞아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지금은 저희가 너무 그냥 당연하게 터치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막 손톱으로 누르던가 아니면 세게 누르던가 인식이 잘못되던가 그리고 뭐 코너 이게 내가 여기 만지고 있는데 여기 인식돼가지고 그거 막 얼라이먼트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터치 기술이. 근데 터치가 너무 정확하게 되고 그 조그만한 것에 막 타이핑해야 된다는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매번 하는 얘기지만 옛날 아이폰 시연하는 영상을 보면은 지금은 너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시연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막 말해서 놀라는 게 너무 웃겨요. 지금은 이게 막 잠금 막 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핸드폰이 이렇게 있는데 막 옆으로 돌리면은 자동으로 돌아가고 이런 거를 막 중력을 인식하는 건데 지금은 너무 인투이티브해서 우리가 그냥 당연히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첫 번째 아이폰 잡고 이거 보여주게 하면서 딱 이렇게 돌리는데 화면이 확 같이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박수 거의 기립박수 치고 자이로스코프를 넣었을 맞아요. 때 그것도 엄청난 그리고 막 이렇게 핀치 투 줌 해가지고 이 사진을 더 크게 보고 싶으신가요? 손가락으로 맞아요. 이렇게 해서 아주 인투이티브하게 손가락 이렇게 벌리면은 화면이 같이 커집니다. 이러면 또 사람들이 박수치고. Anyway 그래서 슬로건을 얘기해야 되는데 슬로건과 그러니까 그만큼 혁신적인 제품이었다. Say hello to iPhone. 그리고 이 슬로건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나중에 레퍼런스가 몇 번 돼요. 이게 워낙 아이폰을 상징하는 슬로건이다 보니까 한 번 더 뭔가 큰 게 임팩트를 주고 싶을 때 애플에서도 이거를 레퍼런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나오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원래 보통 핸드폰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웰컴 메시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이폰은 그걸 항상 헬로우로 해요. 헬로우 이렇게. 그래서 그 처음에 이렇게 헬로우 하고 그거 이제 각 나라 언어로 이렇게 다 나오는데 아직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넘어가 볼까요? 왜냐하면은 생각보다 진짜 많더라고요. 슬라이드가 아이폰이. 아. 그리고 한 세대마다 하나씩 나오다가 알겠지만 나중에 갈수록 한 세대에도 막 4개씩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넘어가야 돼요. 아까 하종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 다음에 아이폰 3G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기능들이 그때는 아예 첫 아이폰에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없던 아이폰들도 있어요. 첫 아이폰에 셀피 카메라가 없고 막 앱스토어도 없고 비디오 못 찍었어요. 맞아요. 그냥 사진 이렇게 착각해서 이렇게 그냥 유튜브가 기본으로 깔려 나왔어요. 저기 보면 두 번째 줄 오른쪽 위에요. Twice as fast, half the price. 이때 진짜 그 가격이 처음에는 가격을 많이 낮추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죠. 진짜 애플답지 않게 느껴지네요. 네. 지금 생각하면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진짜 아이폰 무조건 새로운 거 나오면 그 이전 아이폰과 가격을 동일하게 하고 그 전 모델은 가격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걸 그대로 라인업에 해서 뭐 살 수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냥 올라가도 다들 올라갔구나. 올라갈 때가 됐지. 진짜 제일 좋은 모델, 막 가성비 모델이 아니라 제일 좋은 모델인데도 이렇게 가격으로 승부한다는 메시지를 애플에서 최근은 그렇게 막 싼 걸로 승부한다기보다는 비싸도 제값을 한다 이런 식인데 뭐의 절반이라는 걸까요? 뭐랑 비교하고 있었나? 다른 경쟁 제품들에 비해서 싸다는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진짜 대놓고 회사명들 막 다 찍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국어 번역을 저희가 따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슬로건 같은 게 되게 이때는 직관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거랑 저는 알고 있으니까 살짝 집중해서 보면 좋은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게
되게 슬로건 같은 게 엄청 직관적이고 나중에 가면 좀 시적으로 바뀌거든요. 그거랑 여긴 전혀 시적인 게 네, 없죠 그냥 지금. 진짜 완전 논리적이잖아요. 빠르고 싸다 이거니까 막 문화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엄청 직설적이니까 번역도 직설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때부터 한국말이 나오기 시작했던 건가요? 이게 아마 한국에 처음 출시됐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처음 들어온다. 이제 미국에서 첫 번째 아이폰이 나왔을 때처럼 이때 이제 얘가 한국에서 이제 대란을 일으켰던 거죠. 근데 이때 3G가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한국에서 폴더폰을 쓰거나 하셨던 분들은 이제 통신사 같은 데서 인터넷을 사용하려면은 엄청 비싼 값을 줘야 되는데 저 아이폰 3G가 3G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와이파이를 잡아서 모바일 기기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통신사들에서 엄청 막 반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폰을 네, 가져오는 맞아요. 거를.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거 뭐 장사를 하고 하냐. 뭐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근데 지금까지도 그래서 아이폰은 막 통신사 할인을 많이 못 받고 막 그런 게 있긴 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알겠습니다. 합시다. 3GS, S가 붙었어요. S가. The fastest, most powerful iPhone yet. 현재까지 가장 빠르고 강력한 아이폰. 근데 이거 아직도 쓰는 말이잖아요. 맨날 새로운 아이폰 나올 이때부터 때마다. 제가 이거 보고 이때부터 얘네가 시작을 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This is our fastest iPhone yet 이러면서. 그거보다 더 느린 거를 그러니까 어찌 들으면은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뭔가 그럴듯하게 들리니까 매번 강조하는 거죠. 진짜 웃긴 거는 이 뒤로 이거랑 똑같은 문구가 몇 번 나와서 되게 뭐 이때 그 S 그 시리즈라고 지금은 이제 S가 붙어서 나오는 아이폰이 잘 없지만 이때부터 이제 페이스리프트, 페이스리프트, 풀 체인지, 페이스리프트, 풀 체인지 자동차에서도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S에서는 크게 바꾸지 않고 안쪽에서 이런 파인 튠을 한다. 그리고 이제 그 홀수해에는 그렇게 하고 짝수해에는 완전 아예 업데이트를 해준다. 그래서 2년 주기로 바뀐다. 이런 패턴을 아이폰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12, 13, 14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 S의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됐지만 아직도 옛날부터 아이폰을 썼던 사람은 뭐 하종 같은 사람들은 S 이어 같은 느낌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네, S 이어 맞아요. 같다는 느낌은 뭐 이제 아이폰 12 말고 13 같은 애들을 이야기할 때 S 이어다. 그 말인즉슨 크게 겉으로 바뀌진 않는데 속에서 그런 뭐 사소한 디테일들을 잡아준 해다. S가 항상 좋았어요. 그냥 약간 부족했던 거 추가하던가 아니면 살짝 하나 기능 넣어서 좋아지던가 뭐 가끔씩 문제 있는 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뭐 휘는 형상이라던가 잡아가지고 통신사가 안 잡히던가 약간 이런 거 해결되고 막 그래가지고 S가 좋았어요. 맞아요. S를 사람들이 S 이어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아예 풀 체인지 이어를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S를 확실히 쓰는 사람들이 더 만족도는 높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이미 한 세대의 뭐 엄청난 변화들을 미리 체험해볼 좀 얼리 어답터처럼 체험해볼 기회는 좀 덜하겠지만 이제 그런 얼리 어답터들이 준 피드백을 가지고 이제 한 번 더 조금 완성도를 높인 제품을 사용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 S를 좋아하는 사람은 S만 기다리고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갤럭시는 반대로 갤럭시는 S7 뭐 이건데 아이폰은 4S고 막 아이폰은 S를 뒤로 붙이고 갤럭시는 S를 앞으로 붙여야 되고 막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헷갈려하고 그랬던 것도 이때부터였던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자면은 This changes everything again. 이미 아이폰 미쳤는데 이때는 진짜 또 한 번 더 진짜 미치게 했어요. 이거 진짜 This changes everything.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이거 진짜예요. 이거 이때 진짜 이거 대박이었어요. 그쵸. 이거가 again이라는 거가 붙은 게 조금 자부심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제 again이면 한 번 더 했다는 건데 첫 번째는 언제겠어요? 아까 맨 처음에 그 헬로 했을 때를 레퍼런스를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세상을 한번 바꿨는데 이번에 한 번 더 바꾸겠다. 이런 디자인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아이폰 4나 4S 똑같이 생겼으니까 전성기로 꼽는 사람들이 많죠. 제 선생님들이 이 아이폰 디자인을 봤을 때 진짜 다들 날뛰고 있었고 그리고 이걸 실제로 구매하고 방학 때 이제 미국 가서 구매하고 오는데 와 너무 좋다고 다들 그래서 저도 만져보면서 이때 그리고 iOS 디자인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저게 진짜 온갖 디자인 상이란 상은 다 휩쓸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봐도 너무 예쁘고 신기해. 그리고 저 때 보니까 저 사진 보니까 꽤 기억나는데 아이폰은 맨 처음에는 원래 이어폰 잭이
맨 위에 있었어요. 아 맞아요. 위에 달려 맞아요. 있었는데 저는 그걸 처음 봤을 때도 되게 신기했어요. 이거 당연히 뭐 핸드폰이 아니더라도 뭐 MP3 같은 거 당연히 아래쪽에 있어서 이렇게 듣는 건데 위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막 그런 거 생각했나 싶었어요. 이걸 주머니에 넣었을 때 맞아요. 이게 뒤집어서 넣지 않고 내 위쪽으로 넣었으니까 이렇게 이어폰이 그냥 바로 위로 이게 나올 때는 자기들이 분명히 이제 잘 되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겠죠. 근데 실제로 그 아이폰이 잘 될지 말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때 잘 됐었고 진짜 이게 혁신적이긴 했고 진짜 여기 나온 슬로건 나온 대로 모든 것이 바뀌는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지금까지는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애플의 슬로건들이. 이때 처음으로 셀피 카메라가 들어갔을 거예요. 3GS 때는 이게 없잖아요. 카메라가 없고 그냥 스피커만 있는 스피커 그릴만 있는데 4로 넘어가니까 셀피 카메라가 여기 생겼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때 페이스타임이나 뭐 이제 셀피 스크린을 사용해서 이제 화상 통화 아니면은 뭐 그냥 셀피 찍기 뭐 이런 것들이 추가된 게 이때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셀피 스크린 없는 게 말이 안 되고 어떻게 썼나 싶은데 이때도 어느 정도 패러다임이 많이 바뀐 거죠. 셀피 스크린을 요즘은 얼마나 많이 써요 우리가. 제 옛날 폰에는 그게 그 스마트폰 전에 카메라가 있는 폰들이 있긴 했는데 그 셀피 찍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그 리얼 쪽에 거울을 그 달아놓는 거울 네 그런 거 있고 막 볼록 맞아요. 거울 같은 게 아예 그냥 그 핸드폰 자체에 있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었죠. 아니면 카메라 자체가 셀피? 안에서 이렇게 돌아간다던가 힌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네, 맞아요. 아 그 밑에 막 이런 이거 맞아요. 그것도 있었다. 그 플립폰의 딱 힌지 부분에 돌아가는 거 있었다. 맞아요. 4S 제가 여기서 조금 재탕하기 시작했다는 게 여기서부터였어요. 지금까지 가장 놀라운 아이폰. This is the most amazing iPhone yet. 아까 나온 좀 진부하다. 이거는 그쵸. 좀 별로다 진짜. 그렇죠. 사실 아까 나왔던 그 문구랑 3GS에서 썼던 그 문구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도 않고 뭐 This is most amazing iPhone yet. 이거에 되게 꽂혔었나 봐요. 뭐 이제 2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봐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됐지만 가장 중요했던 거는 여기서 시리가 제일 먼저 추가가 된 아이폰이었. 보이스 컨트롤이 들어오긴 했는데 시리 자체는 네, 이때가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네. 그 전에 뭔가 목소리로 뭔가 이렇게 핸드폰을 조작하고 하는 거는 네, 전 모델인가 그 나왔는데 이제 시리 목소리 뭐 나랑 소통하고 근데 놀라운 거는 저때 당시 시리가 할 수 있었던 거랑 지금이랑 거의 비슷하다. S 시리즈의 슬로건을 짜기가 뭐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은 아예 4 체인지가 돼가지고 확실히 조금 뭐가 바뀌었는지 알아보기가 쉬운 그런 세대면은 그거를 강조하면서 슬로건을 짜면 되는데 S 이어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파인 튠을 하는 거다 보니까 거기서 슬로건을 짤 만한 그냥 저 지금까지 가장 놀라운 아이폰 이런 거 말고는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인정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거에서 옆 막 위로 자꾸 길어지는 아이폰. 그래서 자꾸 이제 아이폰 막 2050년 되면 이렇게 길어지는 거 아니냐. 막 보세요, 봐봐요. 또 우려먹죠. The biggest thing to happen to iPhone since iPhone. 아이폰 1의 가장 획기적인 아이폰. 근데 이거는 아까 거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냥 워딩 같은 맞아요. 게 조금 매력적이게 잘 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고 한국말 슬로건이 진짜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번역 잘했죠. 오히려 느낌이 더 좋아요. 비게스트보다 획기적인 표현도 훨씬 좋고 보통 뭐뭐 이래로 뭐뭐한 뭐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것에 한 리스펙트를 보내는 건데 이거는 This changes everything again 했던 것처럼 아이폰 1의 가장 획기적인 아이폰 이런 식으로. 근데 이때 뭐가 바뀌었죠? 5 때 뭐가 바뀌었냐고요? 사실 이때 제일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이때쯤에 슬 뭐가 잘 안 바뀌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을 텐데 라이트닝 커넥터가 이때 처음 들어간 것 같은데. 아 맞아요. 5부터 라이트닝 포트가 처음 출시됐다. 맞네요. 이게 2012년 딱 10주년 됐어요. 10년 전에 라이트닝 저희 저번 주에 라이트닝 관련된 에피소드 녹화했는데 이때 아이폰에 라이트닝이 처음 추가된 거예요. 이제 슬슬 조금 이제 저랑 하종이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실제로 써본 그 세대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아이폰이 이거 있는지도 모르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 주변에 한 명 있었어요. 이거 실제로 쓰는 친구. 5C라고 어찌 보면은 지금의 그 뭐 아이폰 10R 같은 거 나왔을 때
아니면 미니라던가 SE라던가 애플에서 항상 보급형 아이폰을 내놓으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폰에 처음에는 막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엄청 싸고 빠르고 이런 걸로 마케팅을 했었는데 점점 너무 프리미엄하게 가니까 사람들이 비싸다, 너무 뭐 이제 너무 가격을 비싸게 책정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조금 더. 혹시 고양이 소리 들어가고 있어요? 네. 네. 아무튼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애플 입장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 타겟팅하고 싶어서 계속 조금 싼 아이폰, 근데 브랜드 이미지를 망치지 않으면서도 좀 괜찮은 그런 아이폰을 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이게 조금 제일 첫 번째 시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네, 이때 이거 제대로 망했죠. 물론 아이팟 터치가 막 이런 색깔들이 있고 해서 뭐 좋았고, 뭐 전 도전한 거 자체 좋은데 슬로건을 보니까 이때부터 진짜 그 뭔가 많이 바뀌었네요. 그 맞아요. 직역의 시적인 표현이 좀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네요. 맞아요. For the colorful. 인생은 컬러풀. 이거 그냥 완전 그쵸? 달라요. 그냥 살짝, 그러니까 뭐 너무 심하진 않아요. 너무 심하진 않은데 약간 그 뉘앙스 자체가 이제 for the colorful이라는 게 또 짧고 좀 축약되어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번역 같은 것 자체도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for the colorful은 for the colorful, 그러니까 컬러풀한 사람들을 위한 아이폰 뭐 이런 네. 이런 느낌.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을 그쵸, 위해. 다채로운 사람들을 위해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생각이 됐고, 근데 이제 우리 아이폰도 컬러풀하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인생 컬러풀. 그러니까 조금, 근데 확실히 훨씬 달라요. 번역이 어려운 거는 네.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국말로 하면 진짜 그냥 그 느낌이 확 사라지는 것 같긴 해요. 막 다채로운 사람을 위하여 그쵸, 뭐 약간 그쵸. 이러면 너무 구구절절하잖아요. 음. 그것도 그렇고 이때 조금 이제 애플에서의 최근에도 유효한 그런 뭐 아이맥 같은 아이맥 기본형 같은 거에는 막 컬러풀한 색깔을 넣어주다가 좀 비싼 모델에는 좀 톤 다운되고 좀 점잖은 색깔을 넣어줘서 컬러로 마케팅을 하는, 이때부터 그 낌새가 보였던 거죠. 저는 진짜 항상 이런 슬로건이나 이런 거 볼 때 이거를 정하는 회의에 한번 참석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영어를 먼저 만들 거 그쵸,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제 물론 이거 결국에 만드는 사람은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제일 위에 있는 뭐 스티브 잡스든 누구든 그 사람들은 한국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 결국에는 걔네들도 그러니까 너네가 하는 걸 이제 믿고 승인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한국말과 영어를 잘하면서 애플의 그 느낌을 똑같이 하면서 그 어떻게 이걸 주고받으면서 마지막 이걸로 하자라고 이게 결정되는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전 너무 궁금하긴 해요. 그 서로 오고 가는 그 소통이나 이런 게. 저도 진짜 궁금했었는데, 저는 원래 그 아까 말씀드렸던 번역 수업을 듣기 전에는 번역은 네네. 다 이제 룰이 정해져 있고 다 이제 옳은 맞는 번역 틀린 번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었는데, 아직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번역도 창작의 영역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한대요. 번역도 그 창작을 그러니까요. 하는 사람들의 이제 저 문구를 영어로 오리지널로 만든 사람이 창작을 한 것뿐만 아니라 번역을 하는 사람을 구한다는 거는 그 원작자가 동의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나랑 같이 창작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좀 신뢰의 영역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궁금해요. 저게 결국 그냥 한 사람이 그냥 결국에 하는 건지 아니면 영어를 더 잘하는 둘 다 할 수 있는 사람들, 한국말을 더 잘하는 한국말 사람들,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의 그걸 다 같이 모여서 이걸 정하는 건지 궁금하긴 하네요. 저는 가장 이상적으로는 저 같은 사람이랑 하종 같은 사람, 이제 그러니까 한국어를 일단 둘 다 잘한다는 가정하에 한국어 네이티브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이랑 영어 네이티브에 가까운 사람이 같이 있으면은 시너지가 확실히 나요. 약간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니까. 저 이 팟캐스트를 제가 재밌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한데, 약간 번역을 할 때도 조금 한 사람, 저는 이제 영어 뉘앙스 같은 걸 놓칠 때가 많은데 이제 그런 거를 하종 같은 사람이 좀 잡아주고, 하종은 이제 한국어로 표현이 되는 거를 잠깐 고민할 때 제가 그런 걸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이 가장 이상적일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아무리 많은 영어를 하더라도 진짜. 네이티브는 하나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훨씬 그렇죠.
안 그리고 다른 문화에 있으면 있을수록 본인 색깔을 잃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 그냥 뭐 한국말 네이티브만 있어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그 둘 다 맞아요. 필요한 거니까 너무 궁금해요. 마지막에 컨펌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예. 돼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5C랑 같이 나왔던 게 5S. Forward thinking. 한 발 앞선 생각. 일단 슬로건 자체 그 번역은 좀 직관적이게 간결해졌어요. 네. 되게 뒤로 갈수록 훨씬 간결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to the colorful, forward thinking. 그냥 거의 한 세네 단어를 많아도 세네 단어를 넘어가지 않는 느낌. 근데 좀 이건 뭐 별 느낌이 없어요. 너무 뭐라고 추상? 뭔가 그러니까요. 이게 좀 뭐가 앞서 있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뭐. 그 제품이랑 연결짓기가 되게 어렵지 않아요? 무슨 생각, 그러니까 뭘 했다는 건지가 알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좀 크네요. 한 발 앞선 생각이라고 했는데 뭐가 앞선 생각인지 이게 지금 뭐 시리를 얘기하는 건지 뭐 혁신적인 카메라를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물론 뭐 프레젠테이션에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이폰 사는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막 이해하고 하는 건 아니까 이 슬로건이 진짜 중요하긴 한데 이거에 이 슬로건만 봐서 뭐가 forward thinking이라는 건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5S였습니다. 이제 하종의 그 애증의 폰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다가가고 있어요. 있는 거죠.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6, 와우. 아이폰 6, bigger than bigger. 크다는 것 그 이상. 이거 약간 아까 말했던 거랑 반대로 확실히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왔던 아이폰들은 그냥 한 사이즈로만 출시를 했었잖아요. 요즘은 그런 핸드폰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다 이렇게 갈래가 나눠져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bigger than bigger. 그러니까 우리 아이폰은 6랑 6 플러스로 사이즈가 이때부터 나눠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저 크기만 한 것이 아니다. 이제 새로 나오는 이제 큰 플러스로 나오는 시리즈에 조금 더 이목을 집중되게 한 거죠. 이거는 크기만 한 게 아니라 아마 성능 차이도 있었을 거예요. 막 카메라가 하나 더 달려 있었던 건가 아니면은 뭐 이게 왔다 갔다 했어요. 성능 차이가 있는 회가 있었고 없는 회가 있었어요. 그 크기 차이에. 이때는 대놓고 성능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막 그런 거 있었어요. 그 칩이 어디서 만드는 거 TSMC냐 뭐 어디에냐에 따라 약간 속도 차이가 있고 뭐 이런 게 있긴 했는데 이때 실제로 두 개는 진짜 크기 차이였고 뭐 메모리가 더 올라갔나 그랬는데 이때는 공식적으로 차이는 없었어요. 네. 저는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 슬로건을 보면서 biggest 이게 지금 big이라는 단어 크다 big가 처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슬로건. 아까 our biggest change였잖아. 제일 획기적인 그쵸. 거기에인데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실제로 크기를 얘기하는 big고 그때는 이게 변화의 크기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국말로는 획기적인 표현이라 나왔지만 여기는 크다는 것 그 이상. 밑에 점이 없네요. 밑에 보니까 아이폰 6 저 밑에 보니까 점이 없긴 하네요. 점이 없다는 게 뭔 뜻이에요? 그 period, bigger than bigger 점. 그러게요. 저 그냥 복붙해왔는데 bigger than bigger가 진짜 마침표가 있는 애가 하나도 없네요. 마침표가 없이 만들어졌나 봐요. 얘는 마침표가 없는 게 되게 중요했나 봐요. 찾아보는 그러게요. 여기 이때만 마침표가 없어졌는데 제가 복붙해온 사이트에만 없는 게 아니라 있는 사진에 다 없어요. 실제로 피리어드가. 이미지 없어요? 그런 거 네. 없었나 보네 출시할 때. 근데 그것도 되게 신경을 썼다는 뜻이겠네요. 마침표 붙일까 말까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붙여? 말아? 붙이는 게 어떤 느낌이고 안 붙이는 게 이런 느낌 느낌인데. 크죠. 저도 막 인스타에 뭐 올리거나 그럴 때 그걸 찍을 때 있고 안 찍을 때 있고 뭐 소문자로 하냐 대문자로 하냐 이거 진짜 왜냐 한국말에는 그렇게 중요한 그게 아니잖아요. 일단 대문자 소문자 다 없고 마침표가 이게 영어에서는 full sentence가 돼야 있는 건데 full sentence가 아닐 때도 이걸 붙여버리고 하면 그 느낌이 진짜 크죠. 차이가. 조금 더 뭔가 단호한 느낌이고 조금 더 이런 제품 같은 것에 슬로건에 마침표가 붙어 있으면은 조금 더 뭔가 거만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조금 더 당당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이 bigger than bigger라는 슬로건에는 마침표를 붙이고 싶지가 않았나 보네요. 그리고 이때 또 큰 게 뭐였냐면 이전까지 디자인들이 그
박시한 디자인에서 다시 이제 돌아갔어요. 맞아요. 둥글둥글둥글한 걸로. 그리고 이때 밴드 게이트도 있어가지고 난리 났었고. 6였나 7이었나 아무튼 네 맞아요. 6였어요. 아. 왜냐하면 제가 6S를 맞는 것 같다. 샀거든요. 그래 그때 그게 아. 해결되고 샀다는 걸 알고 샀어요. 맞아요. 그것들이 다 겹쳤던 것 같아요. 그 동그란 모양, 마이크의 위치, 그리고 커진 크기, 얇아진 두께 이런 거니까 다 합쳐져서 내구성이 좀 약해지는 결과가 됐는데 이제 그리고 맞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이폰을 더 얇게 만들자가 큰 그것 중에 하나였어요. 마케팅 그것 중에. 그래서 thinner 막 계속 얇아지고 있다 하고 항상 그 딱 보여주면서 막 쉽게 이렇게 줄어드는 거 나오고 그랬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밴드 게이트가 있었던 6를 문제를 해결해서 나온 6S. 저 저는 있어요. 이건 와 진짜네. 네, 스킨이 붙어 있긴 한데 사실 며칠 전에 오랜만에 한번 켜봤어요. 어때요 상태가? 그대로예요. 너무 그대로라고요? 좋고 성능도 그대로고 여러 가지 진짜 오랜만 제가 바꾼 이후로 한 번도 안 만졌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있어요. 하고 싶은 말 많은데 이거 나중에 maybe 진짜 근데 여전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게 이제 12 프로 맥스에서 작은 게 이거 가볍죠. 너무 가볍죠. 근데 생각보다 작은 게 또 편하더라고요. 금방 익숙해져요. 맞아요. 새끼 손가락도 안 아프고. 이게 제 손이 엄청 작거든요. 제 주변에서 저보다 손 작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제 손이 작은데 이게 돼요. 중요하죠. 그 밑에서 컨트롤 막 얘기하기 시작하네. 컨트롤 센터 밑에서 올리는 것도 이거 너무 편하고 그 위에 노티피케이션도 하나도 안 가려지고 다 보여요. 다 이거 막 그것부터 해봤어요. 일부러 알람 설정해가지고 알람 설정돼 있다는 거 표시되는 거 보고 너무 기분 좋아서 빨리 그 다음 아이폰 나와서 Always on Display가 잘 돼가지고 그것까지 다 뜰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그렇죠. 아이폰 6S가 이번 iOS 업데이트에 드디어 빠졌을 거예요.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종이 만약에 맥북이랑 아이폰을 둘 다 안 바꿨다면은 이제 아이폰도 이제야 오래 쓰긴 했으니까 근데 이제야 업데이트가 끊겼겠죠. 그 정도로 너무 잘 만든 아이폰의 상징 중에 하나였고 애플 입장에서도 내가 이거를 iOS 업데이트 할 때마다 이거를 업데이트 할 수 있게 해줄게라고 말하려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성능이 부족해서 아무리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아이폰 6S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납득할 만한 성능을 낼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니까 6S까지도 업데이트를 작년까지 해준 거잖아요. 이때 뭐 프로세서 성능이든 아니면 뭐 내구성이든 게이트를 한번 크게 겪고 난 다음에 회사들이 좀 희대의 역작을 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도 S에서 노트에서 사고가 한번 일어나서 한번 아예 그냥 저희 부모님이 그때 한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한국인이시니까 비행기 탈 때 검사를 했대요. 노트 있냐고. 노트 있으면 못 탄다고 막 비행기에서. 맞아요. 그걸 한번 겪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내는 제품에 엄청나게 심혈을 쏟은 제품을 낸 게 S8인데 S8 아직까지 쓰는 사람들 있죠. S8 S9 아직까지 쓰는 사람들 있죠. 그거랑 비슷한 게 아이폰 6S인 것 같기도 한데 슬로건도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이게 손에 꼽을 정도로 마음에 드는 슬로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좀 뻔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때 아이폰 출시와 슬로건도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이때 색깔도 다 너무 예뻤고 디자인도 얇으면서 완벽한. 저는 솔직히 지금도 이 디자인 너무 예쁘다고 생각해요. 딱 적당히 길쭉하면서 얇고 터치 ID 그리고 이때 그것도 들어갔어요. 3D 터치가 들어갔었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걸 또 없애긴 했지만 그래서 이것도 엄청 뭔가 혁신적인 그런 거였고 이걸 눌러서 우리가 맨날 터치 방식만 생각했는데 이게 얼마나 세게 누르냐에 따라도 이게 생기는구나 해서 슬로건 저는 영어가 너무 좋은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좀 힘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한국말을 봤을 때. 왜냐하면 이걸
직역을 하기는 했는데 진짜 힘들었구나. 그 영어처럼 오히려 이게 한국말이 조금 깔끔하지 않은 느낌이 드는 그런 거예요. 저는 근데 일단 한국말에 그냥 뭔가 콤마 쉼표가 들어간 거부터 조금 힘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쵸. 원문에는 콤마가 안 들어갔는데 여기는 콤마가 이렇게. 네, 그리고 저 표현, 그러니까 달라진 건 단 하나, 전부입니다. 이게 하나의 슬로건 같지가 않잖아요. 뭔가 연설 같기도 하고 뭔가 약간 좀 그런 게 구구절절해진 것도 있다. 원문에 비해. 네. The only thing that changes everything. 그리고 저렇게 쉼표를 이용하면서 표현하는 게 단 하나 전부입니다. 그 저런 식으로 하는 게 뭔가 한국말스럽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해요. 왠지 알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하종이 말하면서 저도 깨달은 것 같은데 이 문장 자체를 읽었을 때 분석을 할 때 원하는 이펙트가 그러니까 애플이 의도한 사람이 느끼게 하는 포인트가 everything에 있는 거잖아요. The only thing that's changed is까지 읽으면은 이제 그냥 평소 같은 문장인데 마지막에 everything이라고 하면서 좀 반전을 주면서 조금 이렇게 과장도 하고 이렇게 그런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한국어로 했을 때도 전부라는 단어가 좀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효과가 극대화될 텐데 한국어는 그 구조가 일단 반대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직역을 하자면은 전부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면은 전부란 단어가 앞쪽으로 가니까 그 문장의 임팩트가 덜해지니까 조금 이제 콤마 같은 거를 써서 구구절절해지더라도 전부를 최대한 뒤로 넣자. 입니다보다 뒤로 올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약간 달라진 것은 전부일 뿐. 약간 이렇게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 딱 쉼표 들어가는 것부터 딱 그런 구조상 한국말 같지 않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번역하기 어려울 때 저도 알아요. 번역 같은 걸 해봐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해야 될 때가 있고 저게 편할 때가 있는데 이때 조금 많이 힘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번역 얘기를 하종이랑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 번역 수업을 들으면서 왜 번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물어봤는데 그때 제가 하종 얘기를 했어요. 왜 하종 얘기를 했냐 하면은 제 주변에서 번역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학교도 있겠지만 교회에서도 이제 국제교회를 다니면은 번역 업무를 담당을 해야 되는데 저는 당연히 그거를 이제 찬양 같은 거를 영어로 번역하는 거를 하종이 형이 한국어 잘하고 영어도 잘하니까 그리고 영어의 네이티브니까 영어를 쓰는 이제 외국인들이 보기에 더 자연스럽게 번역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호로록 하정이 형 정도 영어 실력이면 그냥 후루룩 하고 말겠지 했는데 막 머리를 싸매고 있는 거예요. 저 형이 영어를 잘하는데 왜 저렇게 고민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막 라임이 여기서 조금 맞아야지 그런 조금 감동이라던가 이런 게 조금이라도 더 전해질 텐데 이러면서 이거 음절수가 대충은 맞아야지 같이 따라 부르기 편할 텐데 이러면서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그게 진짜 조금 이제 한 단계 더 그러니까 직역에서 한 단계 더 얹어진 수준의 번역이고 어찌 보면 찬양 같은 것도 시잖아요. 사실 뭐 그런 이제 문학적 요소들이 많이 시죠.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시번역 수업을 들었을 때 하종 얘기가 가끔 나왔어요. 이런 형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신경을 쓰더라.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깨달았다.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쓸 수 있구나라는 얘기. 제가 그 수업을 들었어야 됐는데 제가 막 자랑스러워하는 번역들이 몇 개 있어요. 막 그 찬양 노래들 번역했을 때 잘 되고 거의 완벽하고 내가 원하는 뭐 그 음조까지 다 맞춰가지고 부르는 게 딱딱딱 맞고 이게 그리고 그게 노래에서는 이게 뭔가 다 맞아도 영어로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강조를 그렇게 안 할 때가 있어가지고 everything이라고 하지 우리가 뭐 everything 이렇게 읽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 thing이 막 마지막 그거면 뭔가 이게 이상하고 막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까지 딱 맞아 떨어지고 노래 부를 때 자연스러울 때 진짜 그 성취감 속 시원하다 약간 이런 깔끔함이 있긴 그런 거 생각하면 재밌어요? 번역도 진짜 창작 활동이나 다름없는 그런 것 단순 같아요. 업무가 아니라 창작인 거죠. 저는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오늘 처음이에요. 한 번도 저는 제 주변에 이제 막 넷플릭스나 그 번역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 넷플릭스가 그 외부 회사에 이렇게 맡겨가지고 번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어떤 시리즈나 이런 거에 그걸 맡아가지고 번역을 하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막 그 친구들 이름이 나오는 번역가 그런 누구 막 이렇게 있거든요. 저는 넷플릭스에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도 나는 그냥 일이지 그냥 최대한 원문에 맞추고 뭐 하고 그리고 뭐 안 되는 거는 돌려서 표현하고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이것도 창작의 그런 것 중에 하나다. 미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예술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포함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처음 해봤어요. 지호가 얘기하면서. 아주 좋은 인사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딱 역시 6S가 이제 워낙 그러네요. 명작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6S 덕분에 조금 깊은 인사이트를 얻은 것 같습니다. 이제 반 왔나 우리? 한 반쯤 온 것 같으니까 잠깐 쉬고 다음 좋습니다. 한번 봅시다. 네, 한 딱딱 절반 정도 왔네요. 왜냐면 뒤로 갈수록 더 많아져요. 한 세대에 여러 그래요? 개씩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무튼 그러면은 저희 잠깐 쉬고 쉬는 시간. 저 지금 마이크에 선풍기 소리 들어가지 말라고 선풍기 안 해놨더니 땀 나가지고 잠깐만 뭐 찬물 샤워든 뭐든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깐 쉬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끊겠습니다. 저도 끊을게요. 혹시 모르니까. 뭔가 보니까 저희 지난 팟캐스트랑 지지난 팟캐스트가 5월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6월에 한 번 하고 이제 벌써 7월이에요. 6월에 한 번밖에 녹화를 근데 안 올라갔죠 아직. 제가 죄송해요. 제가 이거 끝나고 바로 올릴 거예요. 제가.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그 애플 이벤트였잖아요. 근데 이제 맥북이 곧 이제 프리오더가 들어가니까 맞아요. 그 맞춰서 오히려 정말 다행히 그동안 그 토픽 자체가 막 이렇게 확 맛이 가버린 게 아니어가지고 아직도 worth talking about 한 것 같아서 아직 다행인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막 실제로 써본 사람들이나. 근데 저 지난 거 편집하면서 좀 시간 지나서 돌아보면 그때 우리가 이런 얘기 했구나 하잖아요. 좀 까먹으니까. 네. 근데 굉장히 정확하고 되게 그래요? 인사이트풀하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저 좀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제품 없이도 그런 네. 생각을 했으면 아주 디스클레이머를 넣고 싶었어요. 저 이거 다른 영상들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거 나오자마자 바로 이야기한 거다. 다른 인플루언스 안 보고 했다 말하고 싶을 정도로 되게 여론의 흐름이랑 그런 걸 다 잘 예상했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나오면 한번 우리 팟캐스트 칭찬해. 꼭 들어보시면 뭐 하종은 뭐 3번 4번씩 듣겠지만 너무 가격을 비싸게 책정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조금 더. 혹시 고양이 소리 들어가고 있어요? 네. 네. 아무튼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애플 입장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 타겟팅하고